운동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나요? 하던 운동이 지루해졌나요? 이 운동 한번 해보실래요? 스포츠에 푹 빠져 생활체육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동네 체육인들의 이야기. 유성 우먼 스포츠 전현주 안다혜의 우리 동네 체육생활. 우동체. 오! 네,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민운동, 어디에나 이곳이 있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운동.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라면서 등록했다가 작심삼일이 무엇인지만 깨닫게 한다는 그 운동, 바로 헬스인데요. 오늘은 3일 말고 꾸준히 해온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스 간헐적 13년차 박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스 1년차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3일 이상 해온 사람들 저 처음 봐요. 저도 PT까지 받았었는데 사실 재미없어서 매번 나가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개 없는 기부천사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고요. 사실 첫 질문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를 계속 물어보는데 오늘은 오래 하게 된 이유도 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헬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효진님부터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전에는 원래 수영이랑 필라테스를 같이 했었는데요. 이제 집에서 좀 먼 곳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하고 싶었고 유산소랑 무산소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너무 헬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체중 감량이 필요했어가지고 어쨌든 가까운 곳이어야 됐고 제 목적에 맞는 그 운동 종목이 딱 헬스여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중3 때 처음 근육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혼자서 팔굽혀펴기나 뭐 윗몸 일으키기나 그런 덤벨 들기나 그런 웨이트를 조금씩 해왔는데 그러다 고2 때 체대 입시 준비하면서 그때 조금 더 웨이트를 심도 있게 해보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트레이닝론 수업을 들었어요. 그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르쳐주는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나서 이제 제가 혼자 헬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뒤로 쭉 헬스를 할 수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저희 뭐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헬스를 해본 사람 많은데 은근히 물어볼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해오신 분들을 모셔서 그런가 궁금한 점이 많았나 봐요.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헬스 공답 타임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전민동 운동은 처음이라님. 헬스를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주로 PT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격도 낯선 사람과 1대1로 매주 뭘 같이 한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꼭 PT로 처음 시작해야 하나요? 이거 단호님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PT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대학교 때 들었던 트레이닝 수업에서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 뒤로는 조금씩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서 제가 계속 혼자 운동했습니다. PT를 안 받아도 혼자서 그렇게 유튜브로 찾아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나요? 네, 충분했어요. 오. 그 자세의 강박관념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엄청 무거운 중량을 들지 않으면 부상을 크게 입진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 연구해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진짜 어려우신 분은 PT를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뭔가 모르는 낯선 사람하고 1대1로 매주 그렇게 같이 스케줄 짜서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뭔가 그냥 일단 냅다 헬스장을 등록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좋네요. 그럼 효진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먼저 PT를 총 30회를 했는데 처음에 20회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받으면 좋겠다인데 사실 처음 헬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내가 가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운동을 할 때 내가 이 자세가 정말 맞는 건지 그 이구시 때문에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에 좀 비용을 내더라도 비용을 내고 PT를 받고 그 받은 경험으로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운동도 해보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계속 운동을 이어나가야 좀 오래 하게 되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헬스장 가면 전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저는 총 30회를 받았는데 PT를 하는 건 그것만 하는 건 또 맞지 않더라고요. PT를 해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남는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PT를 하더라도 내가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서 체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모험생의 느낌이었습니다. 아, 대단해요. 하기사 약간 엄두가 아예 안 나고 기구 자체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면 가서 뭐 하냐 하는 막막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타파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돈을 많이 내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을 약간 묶어두는 의미로도 그렇게 등록을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취자분도 한번 두 분 다 또 이제 안 해보신 분, 해보신 분 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듣고 한번 자신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자신에 맞게 등록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평동 관장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헬스를 오래 한 사람들은 무조건 닭구야만 먹고 근육 뿜뿜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혹시 두 분도 식단을 하시나요? 근육 키울 때 영양제나 보충제를 먹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나 영양제 따로 안 먹고 있고요. 그냥 평소 식사할 때 단백질 조금 더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좀 욕심이 있어서 단백질 파우더나 보충제 같은 거 먹었었는데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녁 늦게 운동하고 나서 먹고 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그냥 자연식으로 먹자라고 생각해서 그 뒤로 잘 안 먹고 있어요. 급할 때 아니면은 안 먹는 것 같아요. 약간 단백질 프로틴 음료를 먹으면 입에 뭔가 남는 미끄덩한 분위기랄까? 약간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약간 소화가 안 되는 듯한 느낌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효진님은요? 저는 우선 저는 단백질 파우더를 챙겨 먹는데요. 한 스쿱에 30g짜리를 하루에 하나 챙겨 먹고, 우유가 매일 우유에서 나오는 단백질 12g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2개 먹든, 두유를 1개 먹고 계란을 먹든 해서 어쨌든 한 50g 정도는 기본으로 채우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상적인 식단을 하면서 저도 딱히 뭘 챙기진 않고 그냥 적당히 먹으면서 나머지 단백질을 채우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보충제 중에 좀 유명한 게 크레아틴이랑 BCAA라고 이 두 가지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크레아틴이라는 거는 좀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성분이래요. 근데 저는 그걸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알러지가 올라와요. 눈이 다 부어오르는데 원래 몸에서 생성되는 성분이어서 보통은 다 잘 맞는데요. 저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건 운동 수행 능력을 어쨌든 향상을 시켜주는 거고, BCAA라는 게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이 좀 피로해졌잖아요. 뭐 찢어지고 손상된 거를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챙겨 먹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었어요. 알러지 조심해야겠어.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보충제 알러지는 처음 들어봐서 저도 들으면서 되게 놀랍네요. 그리고 약간 의외였던 게 질문 주신 분처럼 약간 헬스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은 식단을 좀 빡세게 할 것 같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반식으로 이렇게 부담 없이 그렇게 또 많이들 접근을 하셨네요. 알고 보니까. 네. 헬스 안 해보신 분들은 헬스하면 꼭 다 챙겨 먹고 다 무조건 빡세게 해야 하나?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운동을 하려면 그런 강박적인 식단 같은 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이 운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평생 이렇게 식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겁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육을 기르니까 내 근육에 적은 알코올이잖아요. 네. 그런 술을 마시나요? 전 안 마셔요. 근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도 마실 때도 있었는데 운동을 한 날은 안 마셔요. 와, 요즘에는 잘 안 마셔요. 역시 근육 기르는 사람 좀 다르긴 해요. 그 근육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맞아.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주변에 일상하시는 분들 좀 몸 좀 만져보세요. 진짜 단단해요. 부러워 죽겠어요. 진짜. 저희 효진님 은근슬쩍 만져봤는데 단단하고요. 다느님은 말하면서 만져봤는데요. 부러워 죽겠어요. 이래서 술도 끊고 운동이나 열심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될까?
노력 없이 얻고 싶어요. 난 그냥 근육을 삼키고 싶어. 음. 요즘에는 그리고 특히 바디 프로필도 많이 찍는다던데 혹시 바디 프로필 찍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요. 없어요. 효진님부터 앞으로 찍어볼 계획도 없으신가요? 크게 생각은 없고요. 이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된 게 저는 지금 운동이 되게 재밌는 상태거든요. 전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정말 먹는 거를 제한을 해야 되고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바디 프로필 그 한순간을 반짝 남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저는 이 재미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생각은 없어요. 단호님 하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단호하게 없습니다. 정말, 네. 너무 몸에 안 좋아요. 그냥 지방만 덜 먹는 게 아니라 물도 거의 안 먹고요. 그 기간이 다가오면요.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전부 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제한하면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재미도 없어요,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되게 두 분 다 약간의 평균이랄까? 헬스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식단도 제어를 많이 하고 되게 바디 프로필도 무조건 찍을 것 같은 요새 트렌드가 있고 한데 두 분 다 조금 의외의 답변들을 계속 주시네요. 재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오래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잠의 기부천사님. 저와 같네요. 이번에는 퇴근하고 꼭 헬스장 가야지 하는데 막상 집에 도착하면 헬스장 가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 등록은 쉬운데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매일마다 드는 헬스장에 가기 싫은 이 마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공감은 가는데요. 저는 우선 약간 자기 체면처럼 나 진짜 재밌어. 나 너무 가고 싶어. 자기 체면을 걸고 있고요. 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오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가 아니라 그냥 가야 되는 거. 강아지 산책이면 무조건 가는 것처럼 운동도 그냥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루에 2번의 기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할 수 있는 그 순간의 기회,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오전에 실패하면 오후에 가면 되고요. 오전에 성공하면 오후에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운동 가방 챙겨가지고 그냥 출근을 해버려요. 만약에 아침에 못 갔으면은. 그런 식으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살고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 사람의 자세랄까?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었죠, 방금? 와, 대단합니다. 자기 체면 얘기하는데 현수님이 계속 고개를 막 되게 조용히 계속 적고 계시는 거예요. 현수님도 지금 PT 등록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자기 체면이 잘 되었나요? 이번 주 갔으면 다음 주에 안 가도 되지, 라고 하지. 오전에 갔으면 오후에 안 가야 된다. 아직까진 그건 제가 성공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까 싶게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다르네요. 여기는 오전, 오후, 저녁,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래도 어쨌든 한 번이라도 가면 그게 얼마나 큰 성취입니까? 그쵸? 그럼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럼요. 약간 이 두 분 앞에서 이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요. 전 아예 헬스 안 해요. 네. 수영을 매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약간 제가 이 세 분 사이에서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는데요. 아, 도망가고 싶어. 안 돼요. 도망가면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호님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는 예전에는 헬스장 가면 2시간 반씩 있었어요. 와. 처음에 웜업 한다고 조깅이나 빠르게 걷기 하고, 그 다음에 몸풀기 하고, 헬스 1시간 반 정도 하고, 이제 마치고 유산소까지 해서, 그렇게 거의 2시간만 했으면, 그 다음에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일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0분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고 와요. 그 슈퍼세트라는 게 있는데 슈퍼세트는 그 근육군을 묶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당기는 근육의 운동을 하면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미는 근육의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하면 쉬는 시간이 없어서 진짜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서 덜 지쳐요.
지친 것 같은데. 듣기만 그냥 던졌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체 운동하다가 바로 상체 운동하면 하체는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내 몸은 하나인데. 맞아. 아니에요. 여기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당기는 운동을 하면 미는 근육을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할 수 있어요. 두 분 다 결국 최면이잖아요, 이거는. 아니, 실제로 그래요. 해보세요. 그 왜 사과 체면 아세요? 양파 양파. 먹이고. 사과다. 아니에요. 진짜 쉬는 거예요. 양파 예. 한 5개 먹으면 이제 그때서야 사과라고 하는 것처럼 운동을 해야만 이 최면을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와. 최면이 아니라 자, 실제로 있는 세트라고요. 자, 네. 지금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성공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슈퍼세트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그거는 성공하시려면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짧게 단시간에 운동 많이 할 수 있는 유용한 세트고요. 그냥 운동 가볍게 가서 진짜 스쿼트 50개만 하고 와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면 사실 스쿼트만 하지 않거든요. 괜히 여기 머신 뭐 하나 있으면 한번 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30분만 하자. 아니면 런닝머신 30분만 걷자. 이걸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꿀팁을 주셨는데 왜 고개를 왜 고개를 외면하세요? 아, 솔직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저랑 같이 고개가 까닥까닥 그랬을 거야. 저게 되나? 저게 실패이 되나?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도 단호님이 13년 그렇게 하셨듯 이거를 듣고 시작하시는 분 중에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주세요. 그래 주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들을 해주셔서 되게 즐겁네요. 네. 이제 그러면 질문들도 많이 받았으니 이제 다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네. 위나리의 효능은 혈압 조절 및 심혈관 개선, 감자의 효능은 위통증 개선과 속쓰림 개선. 그렇다면 헬스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효능도 알아보고 처방까지 내려드립니다. 헬스의 효능!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헬스거든요. 주변에 워낙 많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헬스장 가면 기구들도 엄청 많고요. 근데 대체 이 헬스 무엇에 좋나요? 단호님과 효진님이 생각하는 헬스의 효능이란? 저는 일상생활에서 제 삶의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계단을 올라가도 훨씬 힘이 덜 들고 뭔가를 들어도 힘이 덜 들고 체력도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은 아니지만 근력이나 근육을 오래 쓸 수 있는 근지구력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삶이 좀 덜 힘들어요. 오래 앉아있을 수도 있고요. 코어가 좋아지니까. 네. SNS에서 조금 한창 체력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가 소소하게 일었는데 그 체력이란 게 결국에는 퇴근하고 와서 장 본 거 정리할 수 있고 와서 뭐 시간이 여유 때 있으면 해먹기도 하고 집안 정리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일상의 수행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체력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딱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체력이 없으면 집에 와서 널브러져 있잖아요. 확실히 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무기력하기만 하고 그러신 분들 한번 헬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단우님 말씀에도 너무 공감하고 저는 온몸이 좀 고장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체중 감량이 왜 필요했냐면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에 막 염증도 있고 여러모로 안 좋은데 그게 체중이 늘어나면서 얘가 더 과부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이 안 좋았고요. 전 발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아요. 저는 오히려 자세 교정 그리고 내 몸 부분 강화에도 참 좋거든요. 헬스가. 저는 허리가 안 좋은데 허리가 안 좋으면은 등이랑 엉덩이 운동을 좀 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이게 지지해 주니까. 그리고 제가 라운드 숄더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펴졌는데 이 라운드 숄더도 그 가슴 쪽 근육이 짧아지고 등 근육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등 근육 운동을 많이 해주면은 이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된대요. 근데 저는 그 효과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발목도 완전 헬스라고 하기보다는 헬스장에 가서 발목 강화 운동, 뭐 발목을 조금 움직이는 그런 걸 소소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장나 있던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나리의 효능과 똑같네요. 오, 근데 좀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내 기분만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운동을 지속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었겠어요. 본인이 몸으로 직접 느끼는 거잖아요. 효진님도 그렇고 다은님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조금만 나아지면은 농땡이 칠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라 교수님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도 똑같이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살을 빼야 된다고 해서 올해 진짜 열심히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해서 2kg 빠졌어. 빠지고 나니까 농땡이를 치는 거죠. 그 정도로 살만해졌기 때문 아닐까요? 그게 충분히 운동의 효과라고 생각해요. 역시 문학소야. 표현이 달라, 표현이. 이 사람은 운동도 해야 되지만 책 읽고 살아야 됩니다. 말을 잘해요, 진짜로. 새로운 교훈이세요. 그래도 식단 조절까지 하시고 2kg 빼시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라면 200g 빼고 이제 농땡이 피웠을지도 몰라요. 아프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건강하세요. 겁니다. 다들 건강합시다. 이거 듣고 있는 분들도 다들 건강합시다. 운동합시다, 우리. 단원님 눈빛이 되게 노인정에 계신 할머니처럼 눈빛처럼. 조금 촉촉해졌어요. 네, 좀 저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방금 너무 못 마주쳤더라고요. 너무 피하더라고요. 원래 저를 안 피하는데. 너무 아련하게 봐서 양심이 찔렸지 뭐예요. 그래서 이 질문 남겨주신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루틴 같은 거 짜나요? 약간 그런 루틴이라기보다는 운동 프로그램을 자기 스스로 짜는데 어떻게 설정하고 하루하루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플을 쓰거든요. 그 부스트 캠프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원하는 목적, 원하는 주의 운동 횟수, 강도 이런 거 정하면 필터를 넣으면 운동 프로그램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원하는 걸 하고요. 요즘에 뭐 상체가 뭐 손목을 예를 들어 다쳤다. 그러면 하체 운동 위주를 하고 분할은 거의 2분할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할이라고 하는데 듣는 분들은 먼저 모를 것 같아요. 이 분할이 뭐예요? 몸을 어떻게 나눠서 운동하는지거든요. 예를 들어 2분할 한다면 뭐 상체 운동이나 하체 운동으로 하루하루씩 나누거나 아니면 3분할 한다면 하체랑 하체 하루, 뭐 미는 상체 근육 하루, 당기는 상체 근육 하루 이렇게 하면 3분할이 되고요. 갑자기 분할이라고 하니까 분할이 몇 개?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분할을 할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체 하체로도 나눌 수 있고 아니면 가슴, 등, 어깨, 팔에서 삼두랑 이두 그리고 이제 하체 이렇게 그냥 6개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6가지를 5분할이면 하체를 하나로 넣고 가슴, 등, 어깨, 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3분할이면은 하체, 등, 삼두, 가슴, 어깨, 어디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누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묶고 싶어 하면 그렇게 묶고 자유롭게 묶는 거예요. 몸이 구획이 있군요. 신기한 발언이었어. 네, 헬스의 세계란 정말 네. 신기하네요. 제게 분할이란 머리, 가슴, 배. 입니다. 아무래도 그럼요. 다른 분들도 조금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쪽으로 살짝 빼봤어요. 중동 종이인간님, 체력이 너무 약합니다. 운동도 안 해봤어요. 체력이 약한 사람은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체력이 약해본 적이 없어요. 와, 네. 그쵸. 13년. 저 대본을 보고서도 고민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계속 지금까지 쭉 고민을 했어요. 저 얼마나 까마득하겠어요. 13년 그럼요. 동안 체력이 좋아서. 체력이 약하면 하체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감이 아무래도 늘어나고 상체는 그 관절이 좀 더 복합 관절이 많기 때문에 혼자 다루기 어렵거든요. 냅다 스쿼트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자들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체가 강하신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분들은 손목이 더 약한 편이고 하체가 더 발달을 되고 그래서 스쿼트는 오히려 더 괜찮은 접근일지도? 이 종이 인간님도 스쿼트 한 5번부터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분이 얼마나
종이인지 하드보드인지 A4용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쿼트 한 5회부터 시작을 하셔서 헬스장에 아까 단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동안 런닝머신에서 걷기라도 하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일단 다녀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효진님은 혹시 해주실 어드바이스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막 체력이 약해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많이 고민은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따라서 같이 헬스장을 같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게 무게를 많이 치는 게 내가 뭐 보여주기식의 운동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약한 거 해놓고 그냥 자세 잘 잡아가면서 조금씩 해나가면 되는데 이게 가끔 약간 보여주려고 나 이만큼이나 든다 하니까 조금 어려운 거지. 기구 방법 알고 그냥 낮은 무게로 살살살 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체력이 너무 약하다 바로 근력 운동이 아니라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걷고 뛰는 거 해보고 인터벌 러닝 같은 것도 한 번씩 해보면서 체력을 조금 기르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쪽으로 가서 좀 낮은 무게부터 시작하면서 좀 차근차근 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헛웃음 요즘 오늘 헛웃음 굉장히 많이 나오시네요. 체력이 약해 본 적이 없다는 두 분을 모시고 제가 호스트로 해도 되는 건지 조금 뭐랄까 네 그렇습니다. 황새를 게스트로 두고 뱁새가 약간 호스트로 있는 듯한 느낌인가요? 아무래도 내가 왜 여기에 있나 약간 고민이 조금 들었거든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로요. 그래도 자신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끝까지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고 답변도 내려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로요. 정말 추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오. 끌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 갑자기 딴 말이지만 괜찮아요. 모든 게스트분들이 섭외를 할 때 할 말 없는데요? 근데 저희 인터뷰 직전에 조금 사전 인터뷰를 하거나 오늘같이 인터뷰 할 때 팟캐스트 할 때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으시고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자기 종목 섭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니까요. 들으시는 분들 좀 섭외 당하고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맛보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는 자세가 약간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영도 하고 있고 러닝도 하고 있는데 자세 교정이 그렇게 탁월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헬스가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자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평소에 약간 구부정해가지고 네, 라운드 숄더도 있는 것 같고 어깨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도움이 돼요. 항상 평소에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등 운동에서 등 근육 키워주면 이게 좀 당겨지거든요. 그러면 도움이 되고 운동할 때 거북목으로 운동하는 사람 없거든요. 평소에 운동할 때 딱 목을 넣고 있기 때문에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가슴 쫙 펴고. 네. 그래야 허리도 딱 넣고 하거든요. 안 다치려고. 저희 방금 이 질문 하면서 모두가 다 등을 폈어요. 더 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네, 너무 불편하네요. 효진님은 추천해 주실 운동이? 저도 이제 라운드 숄더가 심했던 사람이어서 등 운동하면서 많이 펴지는 걸 느꼈고 만약 어깨가 좀 처진다 하면은 저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깨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옆쪽이 발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려온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오게 하니까. 등도 펴지고 어깨도 펴지고 거북목 제일 진짜 문제인데 저 약간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직업 자체가 계속 컴퓨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수영하시니까 다리쯤이 바다 따가웠기 아니에요. 그쵸 이미 들어갔어요. 거북목인 상태로 늘 물에 들어가니까 그쵸 이미 반쯤 거북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헬스를 다녀서 바다 거북이 말고 바다 뭘로 해야 되지? 바다 물고기로 좀 진화를 좀 해봐야겠네요. 오. 인어공주 합시다. 인어 공주는 좀 그래. 인어. 그냥 인어. 우동체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헬스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운동이라 색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도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듣다 보니 저도 꾸준히 운동한다는 뿌듯함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렇게 헬스 효능도 알리고 처방을 해주기까지 했는데 마지막 두 분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너무 오늘 재밌었고 정말 가기도 쉽고 하기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고 헬스가 다른 운동들보다도 참 시작하기 편한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함께 올해 이제 마무리된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헬스가 사실 처음 가면은 다들 어렵다고 하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헬스가 사실 진짜 쉬워요. 왜냐면 가면 머신이 있잖아요. 꼭 덤벨을 들 필요도 없고 바벨 들 필요도 없고 머신에 앉아서 한번 밀어보면 되거든요. 다리로. 그래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다들 이 팟캐스트 듣고 많이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물어본 질문이긴 한데 두 분에게 헬스란? 우리가 또 못했네. 고민을 조금 해볼게요. 갑자기 물어봐야 이게 진짜 대답이 나오거든요. 맞아. 헬스란 반려운동. 오. 이게 제가 막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1, 2년 바짝 하다 끝낼 게 아니라 건강이랑 즐거움 때문에 그냥 꾸준히 다른 운동을 하면서도 그 운동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도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은 운동이라서 반려운동으로 하겠습니다. 아, 어렵네요. 머릿속에서 계속 헬스 이즈 마이 라이프. 아, 멋있어요. 멋있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의 삶이다. 나의 삶이다. 근데 저는 좀 운동의 헬스가 가장 꾸준히 한 거였거든요. 안 쉬고 계속 꾸준히 한 거였는데 헬스 하면서 전 잠도 잘 자고요. 밥도 잘 먹고요. 좀 저를 더 챙기게 됐거든요. 막 단백질 보조제 챙겨 먹고 두유 절대 안 먹었었어요. 살면서. 올해 처음으로 먹었어요. 두유를. 좀 많이 바뀐 것들이 있었어서 네, 헬스 이즈 마이 라이프. 너무 좋다. 헬스에 진심인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기 반성을 정말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반성 말고 새로 이제 또 시작하시면 되니까. 이제 또 PT 또 받고 계시잖아요. 반성하고는 삶에서 못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저는. 왜 오전 오후 힘들면 오늘 내일 하면 되죠. 네, 노력해볼게요. 아니 되게 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어깨 자세를 펴세요, 하고 어깨 펴세요. 계세요. 저 오늘따라 어깨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저 조금 불편해요, 여기. 엄청 알맞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13년 동안이나 하셨으니까 정말로 반려운동처럼 느껴지실 거고 또 1년 동안 오전, 오후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해오셨으니까 정말 마이 라이프처럼 느껴질 것 같고 좀 들으시는 분들도 부담 가지지 말고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해야지? 이런 거 말고 바로 그냥 내일부터 아니면 적어도 다음 주부터라도 헬스장 등록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효진님, 박단호님,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스포츠로 찾아올게요. 안녕.